안녕하세요. 젤리나 날씨의 젤리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신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여행할 장소가 어느 위치에 있고 내가 어떻게 그 장소까지 가야 할지를 지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확인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를 안내해주고, 그리고 계속 내가 그걸 체크하면서 갈 수 있는 이런 지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훨씬 더 멋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당신의 소중한 꿈을 이루는 보물지도라는 이 도서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물지도라고 제목이 정해져 있어요. 지도이긴 하지만 바로 보물지도인 거죠. 그만큼 나에게 소중하고 내가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그런 매개체,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 당신의 소중한 꿈을 이루는 보물지도라는 이 도서는요, 요즘에 관련된 비슷한 도서들은 많긴 하지만 특별하게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한 번 더 저에게 있어서 이렇게 종지부처럼 너는 시각화를 해라, 넌 이걸 해라 라고 어떤 길을 안내해주는 도서였습니다. 이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보물지도는 마음속으로 우리가 이미지나 어떤 비전을 생생하게 상상하면, 생각하고 계속 되뇌이면 그것이 그 길로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결국에는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랑 또 성공에 밀접한 관계가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이미지를 떠올려서 성공의 길을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보물지도인 거죠. 그러면 보물지도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총 8개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우선은 제목을 먼저 작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코르크 보드라고 해서 왜 와인 뚜껑 있잖아요. 그 재질처럼 생긴 보드판이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앞점 같은 것으로도 종이 같은 걸 잘 꽂았다 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바꿔 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꿈이나 이런 비전을 이미지화한 사진들을 이렇게 거기다가 꽂아놨을 때 한 번 꽂고 나서 변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변경이 가능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코르크 보드를 좀 추천하고 있고요. 거기다 첫 번째로는 이름을 씁니다. 누구누구의 보물지도라고 해서 딱 위에다가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자신의 사진을 붙여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꿈이 담긴 사진이나 어떤 그림을 붙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부터 해서 그림으로 뽑아서 이렇게 붙입니다. 그럼 딱 그 그림 이미지가 우리 뇌에는 더 강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기한이나 조건을 써 넣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할 거다, 이건 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밑에 작게나마 그 기한이나 날짜를 정합니다. 조건도 정해요. 내가 몇 킬로 빠졌을 때까지 요걸 한다, 뭐 이런 등등. 다섯 번째, 꿈의 실현이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를 써 넣습니다. 내가 이걸 이루어진다면 나는 우리 가족에게, 누구에게, 엄마에게, 아빠에게, 자녀에게 이런 것을 하겠다. 이런 등의 그런 어떤 도움이 될지를 써 넣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꿈이 당신 인생이나 목적, 가치관에 부합되는지를 고려해 보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눕니다. 매월, 또 3개월 후, 반년 후, 그 기간을 설정해 놓고 수시로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반대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때 있어서 마음가짐이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가 어떤 두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해요. 그래서 또 두 사람이 똑같이 성공을 했어요. 명성도 얻고 또 제 자산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한 사람은 늘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한 사람은 늘 불행하다고 얘기해요. 이 행복하다고 얘기한 사람은 이렇게 됨에 감사함을 매일마다 생각하고 고마워하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반면, 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이렇게 했는데도 내가 이것밖에 하지 못했네. 언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걸 더 해나갈 수 있을까? 아직도 멀었네. 이런 식으로 해서 삶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조건이 똑같다고 한다면 바로 차이점은 바로 이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6번째 당신의 인생, 목적, 가치관에 부합되는지 고려하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가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7번째는 구체적인 행동 목표를 써넣는 거예요. 행동 목표. 내가 6개월 후 몇 월 달까지는 나는 이런 행동을 내 목표를 위해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행동일 목표를 써넣는 겁니다. 그래서 꿈은 이제 도중에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고 해요. 계속 이렇게 되뇌이면서 행동을 하면, 행동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목표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 보물지도를 장식하기. 예쁘게 꾸며주는 거죠. 그러면 더 애착도 갈 것이고, 그걸 내가 잘 보는 곳에 딱 걸어놓고 자주 반복해서 봅니다. 인간의 의식은 이 채널 기능을 가진 확대 렌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만약에 음식 중에 같은 콜라라고 예를 든다면 콜라 중에 내가 어떤 딱 뭐 펩시콜라, 뭐 코카콜라 하나를 딱 선택해서 그거를 이렇게 먹고 하는 것처럼 우리 뇌에도 확대 렌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존재하는 것들 중에 내가 이 뇌가 딱 포커스해서 이미지화해서 그걸 하나 쫙 잡은 그 목표물, 그거를 샥 확대해서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에너지라든지 뭐 아이디어 등등 상황 기회들을 다 뇌로 우리 사람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확대 렌즈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늘 성공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늘 실패하는 게 바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되는 부분에 또 확대 렌즈가 작용을 해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쪽 관련돼서 점점 더 안 될 수밖에 없고요. 성공한 사람들은 될 거라는 그 부분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되는 쪽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이 보물지도 도서에 적혀져 있었는데 인상 깊었어요. 어떤 말이었냐면 기회를 알아보고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늘 자신의 꿈과 목표를 생각하면서 그 방법을 찾아내며 의식이 자신도 모르게 꿈과 목표 쪽으로 향해 있는 사람만이 기회를 재빨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목표 있는 사람은 거친 길도 나아갈 수 있지만 목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길도 나아갈 수가 없다. 이 부분이 확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물지도는 한마디로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거고요. 인생의 성공 코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만의 보물지도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 관한 큰 맵, 지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내가 더 나아고 또 멋있고 성공하고 또 더 행복한 삶을 갈 수 있는 바로 지도가 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이 보물지도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섭지 않나요? 보물지도는 8가지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효과가 있냐? 첫 번째, 꿈의 실현, 목표 달성의 이미지가 명확해지고 열정이 솟구치며 의욕이 생기고 이를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을 수반한 이미지를 통해 계속해서 잠재의식에 강렬하게 작용합니다. 이미지는 정말 강력합니다. 두 번째, 보물지도를 매일 봄으로써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정보가 모여들고 기회가 넓어짐과 동시에 아이디어가 샘솟고 행동력이 향상됩니다. 세 번째, 항상 꿈과 목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모든 행동과 사고가 목표를 향해 합리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행동에 무익함이 없어집니다. 네 번째, 꿈과 목표를 거듭 생각하게 되고 이것이 표층적인 소망이나 인생의 균형이 결핍된 욕망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로 변화합니다. 다섯 번째, 자기 이미지가 향상되면서 목표와 이상적인 상황을 이끌어내기가 쉽습니다. 여섯 번째, 저절로 행복 실감형, 감사 실천형, 성공 추구형이 되어 운을 불러들입니다. 일곱 번째, 힘들게 노력하고 있다, 애쓰고 있다는 고통이 줄어들고 습관화가 됩니다. 작심삼일을 극복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매력적인 목표에 계속 도전하면서 많은 것들이 손에 들어옵니다. 도전하는 가운데 능력이 길러지고 경험이 축적되며 지원자와 인맥도 늘어납니다.
이게 바로 보물지도의 8가지 효과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뇌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뇌 속은 이렇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뇌 속은 이렇다고 합니다. 1. 말보다 이미지에 더 크게 반응한다. 2. 감정이 담긴 것에 강하게 반응한다. 3. 자주 반복되는 것에 반응한다. 4. 현실과 상상을 구별하지 못한다. 5. 부정형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 부정형이라고 하는 거는 저렇게 쟤는 뛰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뭐 하지 않았으면, 뭐뭐 되지 않았으면 했겠어. 그랬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은 바로 부정형에 해당해요. 이런 것들을 바로 뇌는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쟤는 뛰지 않았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쟤는 잘 걸어 다닌다. 뭐뭐 하게 된다. 뭐뭐 하고 있네. 라고 해서 그런 바람을 반대로 표현하면, 긍정형으로 문장을 표현하고 말을 하면 바로 그렇게 뇌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6. 긴장을 풀면 더 쉽게 움직인다. 7. 주어는 모두 1인칭으로 이해한다. 8. 잠재의식은 다른 사람의 잠재의식과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 생각은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 네, 어떤 일을 후회하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떠올리면 잠재의식은 그때마다 실패했다고 또 인식하지만, 반대로 한 번 성공했더라도 그것을 몇 번씩 반복해서 생각하면 잠재의식은 실제로도 성공했다고 계속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한 큰 뇌의 그런 성능, 뇌의 특징을 이해하시면서 긍정적으로 말을 표현하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보물지도를 작성하셔가지고 비슷한 생각이나 감정은 서로 끌어당겨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자신만의 보물지도를 만들어서 꿈에 더 가까워지도록 오늘도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